자, 블랙라벨 수학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는 블랙라벨을 통해서 시험 대비를 하는 겁니다. 고난도 문제들 있죠. 이걸 푸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일단 스텝 1은 제외시키겠습니다. 스텝 2부터 문제 풀 테니까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1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강의로 설명을 드렸죠. 기본 개념 강의에서. 이게 뭘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멱집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멱집합, 영어로는 파워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까요? 자, 이거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건 제시법이죠. 집합의 대부분의 고난도 문제들은 해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합, 기호에 대한 조건 제시법인데 x가 원소죠. 그 뒤에는 x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기호는 집합과 집합 사이에 쓰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애는 a의 부분 집합이죠. 그걸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걸 멱집합이라고 합니다. 어떤 집합이든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게 멱집합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1개예요.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그렇다면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원소가 1개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공집합과 그 원소 하나를 이렇게 원소로 가지겠죠. 그죠? 그럼 2개가 있겠죠. 이 2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P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부분 집합의 개수.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그죠? 2제곱개가 되겠죠. 그 다음 NA가 만약에 2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NPA,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됩니다. 2제곱개, 4개죠. 그러면 그 P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4승계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NA가 만약에 3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의 3승계가 될 겁니다. 8개. 그럼 P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8승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자,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n개다 라고 한다면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의 n승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멱집합의 다시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 이렇게 되겠죠. 이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원소가 A의 원소가 하나, 둘, 3개 있습니다. 이때 포함관계 또는 뭐가 원소냐에 대한 질문인데 이때는 다 구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PA를 다 구해보게 되면 자, 먼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인 공집합이 있겠죠. 공집합. 그 다음 원소가 1개짜리 1만 가지는 경우 2만 가지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것도 원소입니다. 제일 바깥쪽에 있는 집합기호 안에 있으면 전부 원소예요. 그래서 쟤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원소가 2개짜리는 어떻게 되죠? 1, 2. 그 다음에 1하고 1,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경우 그 다음 2와 1, 2를 원소로 가지는 경우 이렇게 2개짜리 3개짜리는 어떻게 되죠? 다 들어가면 되겠죠. 1, 2와 1,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기억은 맞는 말인가요? 이 기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요 기호는 원소와 집합 사이에 쓰는 기호죠. 여기 있죠?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 그 다음 얘는 뭘 말하는 거죠? 니은은
이거는 원소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원소냐 P의 원소냐 이 이야기입니다.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요게 니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디귿. 디귿은 어떻게 되죠? 요 기호는 집합과 원소 사이에 집합과 집합 사이에 쓰는 기호입니다. 그럼 이쪽이 집합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 이야기입니다.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요거. 되겠죠? 여기 디귿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추가해서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말은 맞을까요? 이 말은 맞을까요? 맞는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집합으로 봤다라는 거죠. 이쪽도 집합이고. 괜찮죠? 그럼 이거는 뭔가요?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얘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 이야기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되겠죠? 이게 선이 하나 더 꺼져 있으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원소가 아니죠. 보는 방법 아시겠죠? 자, 이 관계 멱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개념.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걸 멱집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되니까 5번 돼야 되겠죠. 자, 1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 가져왔습니다. 자, 잠깐 화면을 스톱하고 직접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답은 2번입니다. 그렇게 나왔을까요? 이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작은 멱집합으로 시작을 하지만 부분 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식들, 그리고 거기다가 최소 최대값 문제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집합 웬만한 전체 내용을 다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집합 S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PS라고 하자. 이만큼의 문장이 멱집합을 말하는 거죠. 자, 세 집합 ABC에 대해서 NA는 4개, NB는 4개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PA,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몇 개인가요?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입니다. 그러면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의 4승계, 16개죠. 그 다음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 B의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얘는 몇 개죠? 얘도 16개입니다. 그 다음 C, 문제는 뭐죠? C의 원소의 개수를 모릅니다. 그 다음 이쪽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몰라요. 그래서 문제 시작이 NC가 C개, 그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D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2의 C승계가 될 거고 얘는 2의 D승계가 되겠구나. 괜찮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의 조건에서 2의 4승, 2의 4승, 2의 C승, 2의 D승이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양변을 2의 5승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출제자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왜 그렇게 하는가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가면 돼요. 그럼 2의 5승으로 왜 나눌까요? 지금 보시면 2의 4승과 2의 4승을 더해놨어요. 얘는 2의 4승이 몇 개 있는 거죠? 2개 있는 거니까 얘는 2의 5승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2의 5승으로 나눠버리면 얘는 1 돼버리겠죠. 요게 1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2의 C 빼기 5승 되겠죠? 얘는 2의 D 빼기 5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좌변은 1보다 크고 우변은 2의 거듭제곱이므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우변은 2의 거듭제곱이므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기서 C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게 2의 거듭제곱이에요. 그럼 이쪽도 2의 거듭제곱이 돼야 됩니다. 여기 5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5가 되게 되면은 2의 0승이 되면서 1 돼버리죠. 이 앞에 1이 있죠. 2개 더해서 2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C값이 6 돼버리게 되면 1 더하기 2가 되면서 2의 거듭제곱 모양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C값이 5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덩달아서 좌변이 2가 되기 때문에
우변 또 2가 돼야 되겠죠. 덩달아서 D 값도 결정돼 버립니다. 그러면 C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5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6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계속 해볼까요? 자, 요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3개짜리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A 합집합, B 합집합 C. 얘는 NA, NB, NC에서 마이너스 NA 교집합 B, 마이너스 NB 교집합 C, 마이너스 NC 교집합 A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더하기 N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얘가 나오죠. 그죠? 얘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전부 여기로 넘겨버리면 되죠. 넘겨버리게 되면 여기 빼기 얘, 빼기 얘, 빼기 얘. 얘는 더하기로 바뀌겠죠? 그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겠구나. N,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거는 N, A 합집합 교집합 B. 요거 먼저 적겠습니다. 요거. 그 다음 플러스 N, B 교집합 C 플러스 N, C 교집합 A에서 플러스 NA 합집합 B 합집합 C 플러스 빼기 NA죠. 빼기 NB 빼기 NC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몇 개죠? 6개라 구했죠. 얘는 4개입니다. 얘도 4개고 얘는 5개예요. 그러면 얼마죠? 6 빼기 13이니까 마이너스 7 되겠죠. 그럼 D 자리에 들어가는 값은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7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또다시 등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고쳐라는 이야기죠. 이 교집합이 갑자기 합집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얘도 합집합, 얘도 합집합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걸 이용하라는 소리겠죠. N A 합집합 B 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빼기 NA 교집합 B겠죠. 여기서 얘를 여기로 넘기고 얘를 여기로 넘겨주면 되겠죠. 식 다루듯이. 그러면은 N A 교집합 B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합집합 B가 될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여기 B 교집합 C도 있죠. 그러면 N B 교집합 C는 NB 더하기 NC 그죠? 빼기 N A B 합집합 C. 식이 길죠? 그 다음 N C 교집합 A는 어떻게 되죠? NC NA 마이너스 N C 합집합 A 이렇게. 이걸 다 더해버리면 되죠. 변변 더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여기 보시면 NA가 2개, NB가 2개, NC가 2개인 거 보이시죠? 그럼 얘는 2배의 NA, NB, NC에서 빼기 이제 얘가 나오죠. 얘가 나오죠. 여기 요거 그죠? 거기다가 여기 빼기 7이 있습니다. 요만큼이 빼기 7이에요. 빼기 7. 자, 그 다음에 얘 4였죠? 얘 4였죠? 얘 5였습니다. 그러면은 8에 13, 26 되겠죠? 그죠? 26에서 빼기 7이 있으니까 얼마죠? 얘는 리을은 19가 돼야 되겠네. 19에다가 그죠? 얘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얘들. 여기 들어오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는 겁니다. 갑자기 요 식에서 요쪽으로 넘어올 때는 등호였는데 갑자기 부등호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부등호의 의미는 이거죠. 얘가
이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C와 C 합집합 A를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보다 크거나 같다. 예를 들어서 이게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5가 최소값이죠. 그죠? 그러면은 19는 결정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최대가 되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얘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는 5가 최소값이다라는 소리고 19에서 얘네들을 최대한 많이 빼면 됩니다. 그죠? 그게 최소값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NA 합집합 B 두 번째 생각하게 되는 거 여기서 NA 합집합 B 그 다음에 NB 합집합 C NC 합집합 A의 최대값 이걸 구해주면 되나요? 최대한 많이 빼면 되니까 그죠? 자, 이럴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편합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보고 자, 얘가 A예요. 얘가 B고 C입니다. 지금 NA가 4개죠. NB도 4개입니다. NC는 5개고 그 다음 NA 합집합 B 합집합 C가 6개였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원소의 개수 구할 때는 요만큼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인데 이걸 넓이처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넓이가 4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넓이도 4예요. 이 넓이도 5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이만큼이 넓이가 6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합집합을 했을 때 최대가 되는 경우는 몇 개일까요? 단순히 4와 4를 더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왜? 얘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6이니까 넓이가 이 전체 넓이가 6이기 때문에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하더라도 6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합집합의 최대값을 구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6 되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와 4를 단순히 더해서 8, 최대값이 8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합집합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3개짜리 합집합.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요거의 최대값은 8이겠구나. 다시 6이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비합집합 C도 어떻게 될까요? 비합집합 C의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더하면 안 되죠.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2개 더한 거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체 넓이가 6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2개 더한 거에서 그죠? 3을 빼야 되겠죠. 그럼 결국 여기가 3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얘가 최대값도 얘도 6. 그럼 C 합집합 A도 6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지금 빼기 3 곱하기 이게 붙었는지 이거의 최대값이 6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3 곱하기 6에서 19에서 18을 빼는 경우니까 답은 1 돼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어렵죠?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정도 문제를 다뤄봐야 이제 시험을 치르기 위한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은 멱집합으로 시작했죠. 근데 이것조차도 모른다고 한다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 최대값, 어떨 때 최대고 최소값, 어떨 때 최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 번 풀어 보셔야 됩니다. 잘 안 되더라도.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멱집합과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에 대해서 K의 U를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해석이 가능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U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데 대신에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여야 됩니다. 되겠죠? 이때 두 집합 A, B가 KU의 원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자, 원소의 개수가 3개여야 되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그런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무식하게 푸는 방법 하나 있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처음 접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무식하게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일단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하는데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인 것만 적는 거예요. 그죠? 그걸 원소로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소가 2개짜리인 애들을 다 적는 거예요. 그때 잘 보세요. 무작위로 그냥 1, 2, 3, 4, 2, 5, 4, 5 이렇게 하면은 경우의 수 파트 가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찾는지 잘 보세요. 하나를 탁 찍으세요. 이렇게 1. 자, 그러면 1 찍었습니다. 그럼 1을 탁 찍으면 1하고 짝을 맺어주는 거예요. 1, 2, 1, 3, 1, 4, 1, 5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뭘 찍어야 될까요? 2를 딱 찍는 겁니다. 2를 탁 찍어서 2, 1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2를 찍어서 2, 3, 2, 4, 2, 5. 그럼 2가 들어가는 경우는 끝났습니다. 3을 탁 찍어서 3, 4, 3, 5. 그 다음에 4를 찍어서 4, 5 이런 식으로. 세는 방법 아시겠죠? 그래서 1, 2, 그 다음 1, 3, 그 다음 1, 4, 1, 5, 그 다음 2, 3, 그 다음 2, 4, 그 다음 2, 5, 그 다음 3, 4, 3, 5, 마지막 4, 5. 그러니까 KU라고 하는 집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원소들이. 이게 전부 다 원소들이에요. 2개짜리 애들. 되겠죠? 그런데 합집합을 했을 때 원소의 개수가 3개래요. 그러면 그 아무거나 무작위로 한번 찍어보세요. 얘가 A고 얘가 B라고 생각해보세요. A, B라고 생각하면 합집합을 했을 때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죠. 그죠? 자, 이때도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3개. 얘를 탁 찍으세요. 이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순서대로 얘를 찍어서 얘랑 비교해보면 합집합을 해보면 원소의 개수 3개가 되죠. 이렇게 하면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죠. 이렇게 하면 3개가 되죠. 이렇게 하면 여기 2가 겹치기 때문에 3개가 되죠. 이렇게 하면 얘도 2가 있기 때문에 3개가 되죠. 이렇게 하면 얘도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겹치는 게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려고 하면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어떤 2개를 임의로 잡았을 때 겹치는 애가 하나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일단 그러면 다 세어보는 겁니다. 자, 먼저 얘. 그래서 세면서 규칙을 찾으셔야 돼요. 세면서. 자, 이렇게 하나, 그죠? 다시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얘네들이랑은 안 되죠. 6개가 나옵니다. 얘를 찍었을 때. 자, 그럼 얘는 6개. 계산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얘를 볼까요? 1, 3. 겹치는 게 한 개 나와야 됩니다. 되죠? 하나, 둘, 셋. 얘랑은 안 되죠. 그 다음 얘랑도 안 됩니다. 그죠? 얘랑은 되죠. 넷, 다섯. 그죠? 얘랑은 안 되겠네요. 얘 5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계속합니다. 1, 4. 얘랑은 자, 하나. 얘 되죠? 하나. 얘 안 됩니다. 얘 되죠? 둘. 얘 안 되죠? 그 다음 3, 4 되죠? 셋. 3, 5 안 되죠? 4, 5 되죠? 4 때문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할까요? 자, 1, 5랑은 얘랑은 안 되죠? 그 다음 얘랑 또 안 되죠? 얘는 되죠? 하나. 얘랑 안 되죠?
여기 5가 있네요. 되네요. 둘, 예, 되죠? 3개. 예, 3개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세요. 그 다음 2, 3이랑은 예, 되죠? 하나, 되죠? 둘, 예, 안 됩니다. 그 다음 잠깐만 2, 3이니까 하나, 둘, 셋, 되죠? 3 때문에 넷, 그죠? 4개입니다. 예, 4개. 그 다음 4, 5, 2, 4 요거랑 또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되죠? 하나, 얘랑 됩니다. 둘, 얘랑은 안 됩니다. 셋, 이 3개겠네요. 그 다음 이제 다 왔습니다. 2, 5, 2, 5랑은 자, 얘랑은 안 되죠? 예, 하나, 둘, 예, 2개입니다. 3, 4랑은 얘랑은 2개겠네요. 하나, 그죠? 둘, 그래서 2개. 3, 5랑은 이렇게 해서 하나.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돼요. 자, 그러면 6개, 5개 다음 11개, 15개, 18개, 그죠? 22개, 25개, 27개, 30개. 총 30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방금 얘가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얘가 A고 얘가 B일 수도 있겠죠. 이 순서상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그냥 곱하기 2배를 해서 60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세는 방법 아시겠죠? 이게 경우의 수에서 가게 되면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를 탁 찍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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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단순한 방식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푸는 방식이고 이제 경우의 수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방금 우리가 얘와 얘의 관계를 보면서 6개를 구할 때 이 2개가 A, B라고 본다면 겹치는 게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고 보고 자, 겹치는 게 하나가 나와야 돼요.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게 뭔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원소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A하고 B 사이에. 그죠? 자, 그게 뭔데? 라고 하는 순간 경우의 수 몇 가지가 있나요? 5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5가지.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됐다면 고정을 시키세요. 1, 2, 3, 4, 5 5개가 있는데 5가지 경우의 수가 계산되는 순간 이 5개의 숫자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적으세요. 이렇게 1. 그럼 얘는 이제 사용했으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돼요. 원소의 개수가 얘도 2개, 얘도 2개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에 뭔가 또 하나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게 뭔데? 4가지죠. 1 사용했고 2, 3, 4, 5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4가지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됐으니까 고정을 시키세요. 그럼 2는 사용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또 몇 가지 들어갈 수 있나요? B의 원소의 개수도 2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만 더 들어가면 돼요. 3, 4, 5 중에 들어갈 수 있겠죠. 3가지입니다. 이렇게 곱해서 60가지예요. 이 경우의 수로 풀게 되면은 순식간에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집합에서는 집합만 놓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집합과 경우의 수가 합쳐지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다른 이야기지만 집합과 수열의 개념, 수열은 수 1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숫자를 다 나열해 보는 겁니다.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많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푸는 방식 아시겠나요? 하나하나 다 세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이때 셀 때 콕 찍어서 순서대로 세워주셔야 중간에
경우의 수를 빼먹지 않고 다 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세는 거 아닙니다. 이게 어정쩡하게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세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 문제에서 경우의 수라는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수학하의 마지막 내용. 이 관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순서 쌍의 개수를 찾는 방식 기억하시죠? 그 방식대로 풀어보라 라는 취지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좀 쉬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보시면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전체 집합 U. 여기 보시면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그죠? 순서 쌍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A하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좀 더 쉽습니다. A하고 B가 이렇게 있겠죠. 자, 보시면은 전체 집합이 1, 2, 3, 1, 3, 4, 5, 6, 7, 8이에요. A 차집합 B가 1, 3, 5, 7이네요. 그럼 1, 3, 5, 7은 어디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죠? 그럼 여기 적어 놓으면 돼요. 1, 3, 5, 7 이렇게. 그러면 얘는 사용됐습니다. 1, 3, 5, 7 이렇게. 되겠죠? 남은 거는 몇 개인가요? 2, 4, 6, 8 이렇게 4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2를 여기에 적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2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2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 그 다음 여기. 색깔을 칠해드릴까요? 여기, 그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그 다음에 바깥쪽. 여기 바깥쪽. 여기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2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입니다. 그 다음 그렇게 따지면 4도 몇 가지일까요? 3가지입니다. 6도 3가지죠. 8도 3가지입니다. 그래서 3의 4제곱에서 81가지 하면 틀립니다. 왜? 항상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특히 집합에서 몰빵되는 경우, 항상 이걸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 놓치시면 안 돼요. 자, 2, 4, 6, 8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총 81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만약 이 경우의 수 안에는 2, 4, 6, 8이 여기 바깥쪽에 다 몰빵이 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여기 2가 들어가고 여기 4, 6, 8 들어가는 경우는 B가 공집합이 아니게 되죠. 괜찮습니다. 여기 2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이 바깥쪽에 다 들어가더라도 그죠? B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깥쪽에 다 몰빵이 되는 경우 이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80까지가 나온다. 이게 답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이해하고 풀면은 문제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서 쌍의 개수인데 곱하기 2배를 해서 160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 이미 정해졌어요. A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위치가. 앞에 문제랑은 다르죠. 그죠? 앞에 문제는 AB와 BA가 집합이 바뀌는 경우. 자, 여기 보시면 얘가 A, 얘가 B여서 그죠? 얘가 A, 얘가 B가 될 수도 있지만 얘가 A, 얘가 B가 돼서 이 순서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한 거고 얘는 다릅니다. 얘는 A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주시면 안 돼요. 바꿀 수도 없고 아시겠죠? 요 그대로 답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블랙라벨 수학화 첫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